시조 문양공 사적을 찾다. 도시조님 묘소와 유고를 찾은 전말. 오늘은 시조 문양공 유전 선생의 사적을 찾아낸 기록을 중심으로 10세대를 넘은 300~400년 넘게 오랫동안 실전되었던 묘소와 유고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드러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실은 단순히 한 무덤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시조의 묘소와 유고를 복원하고 후손의 숭조 정신을 다시 세운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아주 중요한 고증문이라 하겠다. 의물 및 사폐지 고려실기. 문양공께서 1122년 고려 충순왕그 때 타계하시어 거타군 북명 천면 일명 명산면 덕곡사나 계량동 일명 화지동에 모셨으니 지금의 영천 녹전동으로 상서공 시호는 문양, 호는 죽간, 유선생의 능묘이며 해좌이다. 이곳에 갖춰진 성물은 신도비, 상석이좌, 등명석이좌, 동자석, 양마석, 장군석이 있으며 지석은 상석 밑에 묻었다. 사폐지는 사방으로 오리 2가지이며 그 안에는 위토전이 500두락심만 평이고 밤나무가 200주이며 대추나무가 200주가 들어있고 개펄같이 좌우로 둘러있다. 사폐지란 나라의 인재가 죽었을 때 나라에서 주는 땅과 토지 소유권을 말하며 후손들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제실 이름은 수송되니 정침이 5칸이요 동행랑과 서행랑이 각각 3칸이며 하마비, 즉 누구든 이곳에서는 말에서 내리라는 표석이 대문 밖에 세워져 있다. 재직을 맡은 이는 정대옥이니 본관은 5천이며 영일군 사람으로 상서공의 제실과 묘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인원이 잃어버린 묘를 찾은 사실. 인원은 강릉 유씨이며 문희공조의 15세로 군수공파이다. 죽간 선생 휘전의 묘소가 영천군 명산면 북명천면에 있었는데 여러 번 난리를 겪고 자손들이 쇠잔해져 돌봄이 소홀하여 묘소를 실전하니 그 기간이 300~100년을 넘겼다. 상서공께서 1122년 타계하시고 780년 지난 광무임인 고종 39년 서기 1902년 봄에 마침 자천면에 사는 후손 인원이 아버지 상순의 유언을 받들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아보던 중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 곳을 눈여겨보고서 묘 아래 가까운 곳에서 지석을 찾으니 길이가 두자 약 60cm가 넘고 두께가 반자 약 15cm가량 되며 글자가 소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라. 일가 종친인 기풍과 같이 현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본 고을 군수에게 알려서 조사하여 우리 시조 묘가 틀림없음을 밝혀내고 송사를 통해 확정 판결이 되었다. 이때가 광무 7년 서기 1903년이고 이 사실이 황성신문 3월 9일자 3면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가까이 있는 정가의 두 무덤을 곧 파내고 서울 사는 종친 병두, 응렬, 복렬, 한익, 병기와 같이 의견을 합하고 정성을 다해 봉분을 쌓고 비석을 다듬어서 묘의 표석을 세웠다. 지석과 함께 묘소를 다시 찾은 것이 이민 1902년인데 선조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도 서기 1122년 이민이니 실로 780여 년 만에 밝으신 정령께서 도우시어 연운과 서로 부합하심일 것이다. 유씨의 도시조이신 휘 전 할아버지의 묘소를 한동안 실전하였던 것은
도시조께서 서거하신 지 오래되시어 변란을 여러 번 겪었으면 자손이 빈약해져서 도읍에 거주하는 자는 명예와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숭조심이 희박했고, 시골에 거주하는 후손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선산에 성묘할 예절에 있어서도 너무나 등한시하였다. 이런 틈에 묘지기의 농간을 방치하게 되니 1에서 4,500년간이나 선조의 묘소를 실전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요. 후손된 자 이를 어찌 말로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던 중 다행히도 헌종 12년 1846년에 경북에 거주하는 후손 응상이 수차에 걸쳐 영천군수에게 서상으로 묘와 덕곡산 밑에 거타군 휘 견규의 묘, 그리고 아림군 휘 웅열의 묘와 기룡산 하의 정승 묘소가 소연하게 있고, 이곳에 소나무와 산유자가 울창하고 나라에서 하사한 전답이 있어 제실 관리인 묘직이 정대옥이 해마다 유상서공의 사폐지 내의 위토전에 대한 도지세를 종손택에 세를 바쳐오다가 본손이 미약해짐을 기화로 삼아 제실을 차지하고 살면서 살림과 사폐 전답을 가로채어 자기 소유로 만들고, 묘석과 신도비 기타 묘전의 성물 등을 암암리에 모두 빼다 암장하여 버렸다는 진정을 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는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중국에서 온 황조인 사대부의 묘를 개축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정대옥은 겁을 먹고 조관석, 교배석, 가비석, 망주석만은 다시 세우고 나머지는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상서공 묘하에 옛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은 정대옥의 외손 이주관이 암장한 묘였다. 묘직이었던 정대옥은 더욱 간악하고 불량해서 위에서 언급된 시조 상서공 묘전의 성물을 모조리 빼내어 심지어 주춧돌, 다듬이돌, 제방 수문돌 등으로 악용하고 제실도 별처로 이축하고 변조하여 버렸다. 그 후 전해온 말에 의하면 자기가 모시던 상전의 묘를 훼손하고 제실과 사패 전답 그리고 임야까지 가로채는 등 악랄했던 정대옥의 집안 자손들이 몇 해 동안 몰살을 당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후 경북에 사는 후손인 상순과 인원 두 부자가 물심양면에 온갖 고생과 정성 그리고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여 찾아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지석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지석은 성면에 새겨 있는 글자가 도시조 상서공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 지석을 가지고 당시 신령 군수에게 알렸으며 신령 군수는 그 지석을 탁본하여 영천군에 이 사실을 조회한 결과 영천군 사람들이 도시조 상서공의 지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각처의 유씨 종중에게 그 사실을 통문으로 발송하여 1903년 3월 10일에 시조 상서공의 자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묘를 사초하고 현재의 도시조 상서공의 묘 봉분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정대옥이 암장한 묘 두 구는 관청에 제소하여 제거하였다. 진 한 국부인이신 할머니 묘하에 있는 무덤은 임진왜란 때 전몰 장병의 초원장이라 하여 옮기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잃어버린 유고를 찾은 사실. 시조님의 유고가 세상에 나타난 것은 기이하게도 지석과 묘소를 찾은 다음 해인 개묘 1903년이다. 묘소를 찾은 인원이 그 이듬해 우연하게도 경주 기계촌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조님의 문집을 보관하고 있다는 뜻밖의 제보를 접하니, 이곳은 옛적에 선조께서 처음 와서 거주하시던 곳으로 창주용포와 파락산이 있는 곳이다. 즉시 영덕에 거주하는 종친 후손 세원 19세 경력공에게 연락을 취하니, 세원이 한 걸음으로 경주 기계촌에 사는 유씨의 집으로 달려가 다 쓰러져가는 폐고에서 우연히 죽간선생 일집을 얻게 되었다.
아, 이것이 우리 선조께서 남기신 아득한 옛 기록이다. 다행히도 한 권의 묵은 책자가 1000년 뒤 세상에 흘러떨어져서 좀 먹고 찢어져서 차고도 없을 수 없으나 겨우 수집하였으니 열성조 여러 임금의 전교와 많은 대신들의 상소와 논문이 혹은 전폭이 없어졌고 혹은 몇 줄씩 없어져서 글자도 없어지고 성묘자 위아래로 전체가 없어져서 증거가 없고 조자기가 지은 비문과 시래가로부터 이하는 전체가 없어졌고 연호에는 다만 건자 한자만 있으니 건영 송나라 연호인 듯 추정되었다. 문집 내용 중 묘지와 옛날 비문에는 시조님을 칭하기를 모두 정원대부 병부상서라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파락사의 성과 이름은 맑게 기재되어 있었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 서, 기가 없어진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며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곳은 결로 표시하고 혹 제목만 있고 글이 없어진 것은 삭제하고 나니 시가 겨우 134수이고 서가 하나디고 기가 하나인데 그 고상하고 옛다운 충담한 기운이 멀리 세속을 떠난 격조 높은 문장이다. 또 칠학사에게 준 시와 이영전에 황제를 모셨던 1등을 소상하게 알 수 있으나 다만 벼슬에 계실 때 지은 시가 중국에 계실 때의 작품인지 동국 고려에 오신 후의 작품인지 판별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 라는 세원 후손의 전언이다. 세원이 좀 먹고 사가서 너덜너덜한 한지 조각의 유고를 한 점 한 점 일일이 꽤 맞추어 필사하고 이를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해 1911년 나무판에 판각하고 1914년에 총독부 인증을 필하여 탁본하고 출력하게 되니 상서공 서거 792년 되는 해에 비로소 세상에 처음으로 주간 1집이 발간된 것이다. 가세가 넉넉지 못한 터라 보존용으로 몇 권만을 발간하고 차이를 도모코자 하니 세원 선조의 깊고 깊은 숭조심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첫 발간 10년 후인 1924년 세원이 별세하고 아들 병관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훈계를 이어받아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여 선조의 덕업을 받들매 정성이 있어 시조 주간공의 문집을 독자로 부담하여 간행하고 반포하였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문화에서 수확한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 제오정을 건립하였고 주간공 문집 목각판을 이 정자의 누각 위에 장치하였는데 그 소재는 영덕군 달산면 인공리이다. 경력공 후손 세원과 군수공 후손 인원의 관계. 세원은 1850년생으로 강릉 유씨 종손가인 경력공 후손이고 1924년에 별세하였다. 인원은 1849년생으로 강릉 유씨 군수공의 후손이며 1923년 별세하였다. 두 사람은 득관조 문희공의 15세 후손으로 강릉 유씨 19세 손이며 촌수가 30촌간이다. 그러함에도 이동수단이나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00년 초기에도 서로 숭양심이 돈독하여 가깝게 교류하면서 이뤘던 상서공 문양공동도 시조님의 묘소와 유고를 찾는데 그야말로 1등 공신이 되었다. 그 업적은 길이길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우리 유성을 쓰는 후손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말고 가까스로 찾은 묘소와 유고를 길이 보존하고 빛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잃어버렸던 도시조님 묘소와 유고를 찾은 전말을 알아봤습니다.